모노그램. 제가 근무하던 어느 공장의 늙은 수위 구리아라 씨와 허물없이 지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구리아라 씨는 이 이야기를 비장의 카드처럼 품고 있다가 누구든 흉금을 털어놓을 만한 사이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모양인데요. 저도 어느 날 밤 수의실의 난로가에서 구리아라 씨의 그 기묘한 경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리아라 씨는 이야기를 참 맛깔나게 하는 데다 소설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 짧은 재담 같은 경험담에서도 역시 자귀의 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나름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재미가 있어서 그런 종류의 비밀 이야기 중에서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구리아라 씨의 말투를 흉내내어 그 이야기를 써보기로 할까요? 참 만담 같은 이야기예요. 먼저 이 말부터 해버리면 재미가 반감되지만요. 뭐 흔해 빠진 여자 이야기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40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4, 5년 전의 일이지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가 이래 봬도 교육은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뭐든 금세 질리는 성격이라서 직업을 가져도 보통 1년을 못 넘깁니다. 끊임없이 업종을 바꾸다가 결국은 이렇게 한심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때도 역시 일 하나를 관두고 다른 일을 찾던 이 말하자면 실직자 시절이었죠. 아시다시피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있기를 하나 히스테리만 부리는 마누라랑 좁은 집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자면 이 못 견딥니다. 저는 곧잘 아사쿠사 공원으로 나가서 따분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거긴 있지요. 이 공원이라고 했지만 로쿠 공연장 쪽이 아니라 연못 남쪽의 숲처럼 조성된 이 벤치가 잔뜩 있는 쪽 말이에요. 비바람에 쓸려 페인트가 벗겨진 그 희멀건 벤치며 돌, 나무 그루터기 따위에 이 그것들과 딱 어울리는 고달픈 세파에 시달려 얼이 빠진 듯한 사람들이 수심에 잠긴 얼굴로 다닥다닥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 그 광경을 보노라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글픈 마음이 들지요. 어느 날 저는 그 벤치 하나에 걸터 앉아 여느 때처럼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때마침 봄이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다 진 때였지만 연못 너머 저편의 영화관 쪽에는 인파가 대단했지요. 쿵 하는 소리며 악대 소리에 섞여 장난감 풍선피리 소리라든가 아이스크림 장수에 외치는 소리 따위가 빽빽 울려 퍼졌죠.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있는 숲 쪽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조용히 영화를 볼 돈조차 없는 초라한 행색의 사람들이 굶주린 듯이 나른한 눈동자를 서로 바라보며 언제까지나 가만히 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악이 발효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몹시 음울하고 서글픈 광경이죠. 그곳은 숲속의 둥그런 공터였는데 우리 앞으로 우리와는 무관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쫙 빼입은 여자가 지나갈 경우에는 벤치 신세인 우리 나고자들의 얼굴도 일제히 그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 사람들의 왕래가 딱 끊기고 공터가 텅 비어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저도 주목을 했는데 한쪽 구석에 아크등 달린 쇠기둥 쪽에 불쑥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30 전후의 젊은이로 행색은 그리 초라하지 않은데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것이 적어도 표정만 보아서는 행낙객이 아니라 우리 같은 나고자로 보였어요. 그는 빈 벤치라도 찾는 듯이 한동안 그 자리를 서성였지만은 자리가 꽉 찬 데다가
그의 차림새에 대자면 현격히 지저분하고 무섭게 생긴 작자들만 앉아있다 보니까 아마 기세에 눌렸던가 보아요. 포기하고 자리를 뜨려는 순간 문득 그의 시선이 제 시선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겨우 안심했다는 듯이 제 옆에 손바닥만한 벤치 공간을 노리고 다가오더군요. 말이 좀 우습기는 하지만 그런 작자들 중에서는 낡은 옷이나마 견직물 제품을 입은 제가 그나마 낫게 보였을 텐데다가 이 다른 사람들처럼 험악한 생김새도 아니라서 그도 좀 안심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이건 나중에 생각이 난 건데 처음부터 그는 제 얼굴을 알아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 이 사연에 대해서는 곧 말씀드릴게요. 이거 버릇이라서 이야기가 자꾸 길어져 죄송합니다. 그 남자는 제 옆에 앉더니 소매자락에서 담배 주머니를 꺼내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는 사이 저는 점점 이상한 예감 같은 것이 들었지요. 이상하다 싶어서 유심히 보니까 이 남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옆에서 저를 말똥말똥 바라보더군요. 그 눈빛을 보니 결코 그냥 기분 탓에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심장해 보입디다. 상대가 병약하고 온순해 보이는 남자라 섬뜩함보다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저도 은근슬쩍 그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요란스러운 아사쿠사 공원 한복판이다 보니까 확실히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오기는 했지만 신기하게도 조용한 느낌이 들어서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상대 남자가 당장이라도 뭔가 말을 걸지 않을까 기다리는 심정이었죠. 겨우 남자가 입을 때더군요. 어디서 뵌 적이 있지요? 이 주뼛거리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에 저도 그리 놀라지는 않았지만은 이상하게 기억은 안 나더군요. 그 남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저는 아무래도 뵌 것 같지 않은데 하고 대답을 했는데 이 그래도 상대는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다시 말똥말똥 저를 보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혹시 이 녀석 뭔가 꿍꿍이가 있나 싶어서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 어디서 만났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보았죠. 글쎄요, 저도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남자가 그러더군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최근은 아닙니다. 훨씬 전부터 이따금 뵌 것 같은데 정말 기억이 없으신가요? 하면서 오히려 저를 의심하듯이 그런가 하면 이 한편으로는 얄궂게 그립다는 표정으로 싱글벙글 웃으며 제 얼굴을 보지 뭡니까? 잘못 보신 겁니다. 당신이 아신다는 분은 뭐라고 하시는 분인가요? 성함이? 하고 물었는데 대답이 이상하더군요. 저도 아까부터 기억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 떠오르지가 않네요. 하지만 이름을 잊어버릴 만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라는 겁니다. 그래 저는 구리하라 이치조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저는 다나카 사부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아사쿠사 공원 한복판에서 서로의 이름을 대했습니다만 이상하게 나는 물론이고 상대 남자도 우리의 이름이 전혀 기억에 없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뭘 하는 짓인가 싶어서 우리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상대 남자, 즉 이 다나카 사부로의 그 웃는 얼굴이 문득 제 주의를 끌더군요. 이상하게 나까지도 어쩐지 그가 좀 낯익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둘도 없이 친했던 옛 친구라도 만난 양 이 묘하게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그 다나카라는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 역시 동시에 딱 웃음을 거두고 역시
웃을 일이 아니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다른 때 같았으면 그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헤어졌겠지만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직자 시절이었던 때라서 따분하기도 했고 이 계절도 나른한 봄이었습니다. 또 겉보기에 저보다 차림새가 말끔한 젊은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기에 시간이나 때울 요량으로 괴상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 묘하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당신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역시 그렇구나. 길에서 스친 적이 있다든가 하는 것처럼 잠깐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고향이 어디시죠? 네, 저는 미애현입니다. 얼마 전에 처음 이쪽으로 와서 현재 직장을 찾는 중이에요. 허, 그렇다면 그도 역시 일종의 실업자인 셈이지요. 저는 도쿄 출신인데 상경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됐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만났는지도 모르겠군요. 아니요, 그렇게 최근 일이 아닙니다. 분명 몇 년 전부터 당신이 좀 더 젊었을 적부터 아는 사이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미애현이라. 저는 통 여행을 싫어해서 이 젊을 때부터 도쿄를 떠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더구나 미애현은 위쪽에 있다는 정도만 알지 확실한 위치도 모르는 형편이니 그쪽 고향에서 뵀을 리도 없고 당신도 도쿄는 처음이라고 하셨죠? 네, 하코네부터 이쪽은 정말 처음입니다. 오사카에서 학교를 다녔고 지금까지 그쪽에서 일했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오사카라고요? 이 오사카라면 간 적이 있긴 한데 하지만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그러자 그럼 오사카도 아니겠네요. 저는 7년 전까지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향에 있었으니까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니 좀 지겹기는 하지만 그때는 서로 꽤 긴장했었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어디에 있었고 몇 년 몇 월에는 어디로 여행을 갔다는 둥 하면서 세세한 기억까지 끄집어내서 비교를 해보았지만 이 하나도 일치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간혹 같은 지방에 여행을 했다 싶으면 전혀 연대가 다르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신기해 죽겠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냐고 해도 이렇게까지 닮은 사람이 달리 있을 수 없다고 이 상대방은 주장을 하는 데다가 한쪽만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저 역시 낯이 좀 익으니까 무조건 사람을 잘못 봤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어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상대가 옛 친구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어디서 만났는지는 끝내 알 수가 없는 이런 경험 여러분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이죠. 기묘한 기분입니다. 신비하다. 그래요. 뭐 어쩐지 신비하다는 느낌입니다. 심심풀이라든가 시간을 때울 목적뿐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의문이 점점 더 커지다 보면 끝까지 캐내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결국 알 수 없었습니다. 초조한 기분으로 떠올리려고 하면 이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서 두 사람이 전부터 아는 사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아도 답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지요. 비록 답은 얻지 못했지만 그렇게 이야기에 열중하는 사이에 서로에게 호의를 느껴서 뭐 예전에야 어땠던 간에 적어도 그때부터는 잊을 수 없는 친구가 되어버렸죠. 다나카가 사기로 하고 연못 옆에 찻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거기서도 한동안 우리의 기이한 인연을 이야기한 다음 그날은 별일 없이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는 서로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잠깐 놀러나 오라는 말을 나눌 정도의
그런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딱히 이야기할 거리도 못 되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4, 5일 지났을 때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나카와 제가 어떤 연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시작할 때 말했던 여자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나카는 어디 취직할 때가 있는 모양이긴 했지만은 아무튼 취업 활동으로 바쁜지 통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야 뭐 항상 그렇듯이 넘치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던 터라 어느 날 문득 생각난 김에 그가 머물고 있는 우에노 공원 뒤쪽에 하숙집을 방문했지요. 다 저녁 때라 마침 그도 외출했다 돌아온 참이었는데 저를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뜸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하고 외치더군요. 그거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어젯밤이에요. 어젯밤에 자리에 누워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역시 제 착각이었어요. 우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연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혹시 기타가와 스미코라는 여자를 알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질문이라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기타가와 스미코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아주 먼 옛날에 화사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듯이 며칠 동안 미궁에 빠져 있던 신기한 수수께끼가 얼마간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압니다. 네. 하지만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요. 한 14, 15년 정도는 된 일 같은데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니까요. 이렇게 대답했지요. 뭐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이래 보여도 꽤 사교성이 좋아서 여자친구들도 몇이 좀 있었는데 기타가와 스미코도 그중 하나로 특별히 기억에 남아있는 여성입니다. 모 여학교에 다녔죠. 미인이라서 친구들끼리 만든 트럼프 모임에서는 늘 인기 최고, 아니 그보다도 퀸이었어요. 퀸. 미인이긴 하지만 어딘가 좀 쌀쌀맞은 구석이 있어서 다가가기는 좀 힘든 여자였죠. 사실 그 여자한테 말이에요. 저는 홀딱 반해 있었습니다. 뭐 좀 창피하지만 짝사랑이었죠. 제가 결혼한 여자는 역시 같은 여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2급 미인으로 통하던 뭐 지금은 미인은커녕 감당 못할 히스테리 환자지만은 당시에는 그럭저럭 봐줄만 했던 뭐 다들 잘 아시는 오소노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던 셈이지요. 즉 기타가와 스미코라는 여자는 제가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인 동시에 마누라에게는 학교 친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스미코를 미에현 출신인 다나카가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설령 안다 한들 어떻게 내 얼굴까지 아는지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래서 캐물었더니만 정말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나카의 말로는 바로 전날 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문득 떠올랐다고 하더군요. 내가 왜 낯익은지에 대해서. 그래, 의문이 싹 풀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저에게 얼른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공교롭게도 그날은 취업 문제로 선약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설을 늘어놓더니 다나카는 책상 서랍에서 물건 하나를 꺼내서 이거 기억에 있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매혹적인 손거울이었어요. 뭐 상당히 유행에 뒤떨어지는 물건이기는 했지만은 꽤 멋진 젊은 여자가 소지했던 물건 같았습니다. 제가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자 하지만 이건 아시겠죠? 하면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거울의 뚜껑을 열더군요. 그러고는 비단 헝겊에 끼워져 있던 거울을 요령 있게 빼내더니 뒤에 감춰져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내서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다나카는 이 손거울은 제 죽은 누나의 유품입니다. 죽은 누나가 바로 방금 말한 기타가와 스미코예요. 놀라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다나카의 이런 설명을 듣자니까 그의 누나인 스미코는 사정이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도쿄의 기타가와가의 양녀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여학교까지 다녔는데 누나가 여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기타가와가에 대단히 불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의 부모님 댁으로, 다시 말해서 다나카가로 돌아와 있다가 얼마 뒤 결혼도 하기 전에 병이 나서 죽었다는 겁니다. 멍청하게도 저나 제 아내나 그런 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뜻밖의 이야기였죠. 그 스미코가 남기고 간 소지품 중에 작은 문갑 하나가 있었는데 지극히 여성스럽게 그 안에는 자질구레한 물건이 한가득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다나카는 그 문갑을 누나의 유품으로 소중히 간직해왔던 것이죠. 이 사진의 존재를 안 것은 누나가 죽고 1년 이상 지났을 때였어요. 이렇게 거울 안쪽에 숨겨 놓았으니 알 턱이 없죠. 어쨌든 그날 마침 좀 한가해서 문갑 속의 물건을 살펴보았는데 이 손거울을 만지작거리다가 뜻밖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젯밤 잠자리에서 이 사진이 떠오른 덕분에 의문이 깨끗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틈만 나면 당신의 사진을 꺼내어 죽은 누나를 추억하곤 했으니까요. 당신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정말 잘 아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진이 아닌 실물의 당신을 본 기억이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물론 당신도 사진까지 준 여자의 얼굴을 잊을 수는 없었겠죠. 그 여자의 남동생이다 보니까 저에게서 누나의 모습을 느끼고 역시 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오해를 하신 게 아닐까요? 다나카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듣고 보니까 다나카의 말이 옳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 사진이야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준 적이 있으니까 스미코가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지만 아니 그녀가 그 사진을 손거울 안쪽에 숨겨 놓았다는 점입니다. 어쩐지 저와 그녀의 처지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짝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있겠지만은 스미코가 제 사진 따위를 소중히 간직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다나카는 저와 스미코가 뭔가 좀 묘한 관계였을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는 이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라고 조르는 겁니다. 뭐 그야 그럴 만도 했지만요. 그가 말하더군요. 누나의 주요 사인은 물론 육체의 병이 분명하지만 남동생인 자신이 보기에는 그것 말고도 뭔가 있다나요. 가령 생전에 혼담이 있었는데 누나가 완강히 거절했던 것만 보아도 누군가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누나의 죽음이 앞당겨졌던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스미코는 고향에 돌아간 다음 일종의 우울증을 앓았고 그 뒤를 잇듯이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 다나카의 말도 일리는 있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나이에 주책도 없이 벼랑간 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겁니다. 염치 없는 생각을 하자면 나만 짝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스미코 역시 고백하지 못한 사랑을 마음에 담아둔 채 한 맺히는 우리의 결혼식을 지켜보았구나 하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름답던 스미코가 정말 그렇게 죽어갔다면 저는 어째야 좋단 말입니까? 기쁘긴 하더군요. 어쩐지 이렇게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정도로 기쁘더군요.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사실일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스미코는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도 아름다웠고 너무도 고귀한 여성이었으니까요. 저와 다나카 사이에 얄궂은 입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신중을 기할 요량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고 말하면 다나카는 그럼 이 사진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으냐 하고 따집니다. 그렇게 말씨름을 하는 사이 저는 서서히 감상에 빠지고 말아서 끝내는 제 짝사랑을 털어놓으며 그러니 스미코 씨가 나를 마음에 두었을 리가 없다고, 사실 속내로는 그 반대이기를 애타게 바라면서 강변을 했지요. 이야기를 거듭하며 손거울을 만지작거리던 다나카가 불쑥 뭔가를 발견했는지 역시 그렇구나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글쎄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손거울은 비단으로 만든 뚜껑이 달린 거울이었어요. 근데 그 표면에 3인 문양 사이에 스미코가 소일삼아 했는지 눈에 띄지 않는 색사로 알파벳 자수가 놓여 있었는데 그 글자는 I를 S로 감싸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글자 조합의 의미를 몰랐어요. S는 당연히 스미코의 두 문자일 수도 있지만은 I는 본가인 다나카에도 양녀로 갔던 기타가와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방금 문득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구리하라 이치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치조의 두 문자가 I잖아요. 바로 그게 아닐까요? 사진도 그렇고 글자 조합도 그렇고 이제 누나의 마음이 분명히 밝혀졌어요. 이렇게 다나카는 말을 하더군요. 잇따라 나오는 증거에 기쁨인지 슬픔인지 이상하게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10여 년 전에 기타가와 스미코가 했던 온갖 행동들이 새삼 돌이켜보니 모두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했던 그 말은 나한테 던지는 수수께끼였던가? 그때 보였던 그 태도는 역시 마음이 있어서였구나 하면서 말이죠. 이 나이값도 못한다고 웃지 마세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달콤한 추억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하루 종일을 다나카는 누나의 추억을, 저는 학생 시절인 옛날 이야기를, 사실 먼 과거의 일이었으니까 전혀 생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밈 없이 그저 그리움에 젖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저는 다나카를 졸라서 그 손거울과 스미코의 사진을 얻어서 애지중지 안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인연입니다. 우연히 아사쿠사의 공원 벤치에서 만난 남자가 옛날 사랑하던 여인의 남동생이고, 게다가 그 남자를 통해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여인의 마음을 알게 되다니, 더구나 우리가 전부터 만나왔다면 그리 신기할 것도 없지만은 생판 모르는 사이인데 서로 상대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간 저는 스미코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는 왜 좀 더 용기가 없었던가 하는 점도 물론 안타깝기는 했지만, 그래 보아야 벌써 옛날 일인데다가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생각보다는 단순히 왠지 기쁘고 또 슬퍼서 마누라의 눈을 피해 유품인 손거울과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꿈을 꾸듯이 옅은 추억 속에 빠질 뿐이었지요. 인간의 마음이란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 생각은 결코 현실적인 것이 아니었는데도 비록 히스테리가 심하기는 하지만 이날 이때까지 딱히 싫어한 적이 없던 마누라 오소노가 유난히 싫어지고 한번 가본 적도 없으면서 스미코가 잠들어 있는 미에현의 시골 마을에 정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순례 비슷한 조용한 여행을 해서 스미코의 무덤에 좀 가보고 싶다는 꿈까지 꾸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하자니 지금은 몸이 베베 꼬일 정도로 낯뜨겁지만은 당시에는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었지요. 다나카가 말해준 그녀의 고운 법명이 새겨진 비석 앞에 꽃을 올리고 향을 피운 뒤에
뭐라고 한마디 그녀에게 말을 건네고 싶다는 감상적인 공상까지 했지요. 물론 어디까지나 공상이었습니다. 실행하고 싶어도 당시 사는 형편으로는 여비를 마련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면 소위 나이 많은 남자의 꿈 같은 이야기일 뿐, 이 주책 없는 여자 자랑이라고는 하나 조금 재미있는 추억일 뿐이겠지만 사실은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환멸스러워서 완전히 맥 빠지는 만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 사실은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뭐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버린 저에게는 좋은 본보기였는지도 모르죠. 제가 그렇게 죽은 스미코의 환영을 그리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깜빡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손거울과 스미코의 사진을 히스테릭한 제 마누라한테 들키고 말았어요. 그때 저는 이거 큰일 났다. 이번에는 앞으로 4, 5일은 극심한 발작에 뒤치다거리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차라리 각오를 다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두 물건을 앞에 놓고 다 부서져가는 제 책상 앞에 앉아있던 마누라가 히스테리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그러기는커녕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 기타가와 사진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어머, 보기 드문 손거울, 상당히 오래된 거네요. 내 짐에서 찾은 겁니까? 한참 전에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고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마누라는 잠옷 반갑다는 듯이 손거울을 만지작거리면서 내가 이 글자 조합을 수놓은 게 학교 다닐 무렵이었어요. 당신 이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마누라가 야릇하게 요염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치조의 I, 소노의 S예요. 아직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말라는 주문으로 이걸 수놓은 거예요. 알아요? 어떻게 된 건지? 수학여행으로 니코에 갔을 때 도둑 맞은 줄 알았는데. 이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손거울은 제가 어리석게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스미코의 물건이 아니라 제 히스테리 마누라 오소노의 물건이었습니다. 소노도 스미코도 두 문자는 같은 S라서 얼토당토하는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나저나 오소노의 물건을 왜 스미코가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더군요. 마누라를 닥달해 보니 결국 이렇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마누라 말에 따르면 그 수학여행 때 손거울은 지갑 등과 함께 손가방 안에 넣어두었는데 이 숙소에서 누군가가 훔쳐가 버렸고 그게 아무래도 같은 반 친구 같았다고 합니다. 별 수 없이 저도 스미코의 남동생과 만났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마누라 말이 그럼 스미코가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스미코의 나쁜 손버릇은 반에서 모르는 아이가 없었다. 그럼 틀림없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더군요. 이 마누라의 이 말이 엉터리나 착각이 아니었던 증거로 그때는 이미 빼버리고 없었던 거울 안쪽에 제 사진을 기억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역시 마누라가 넣어두었던 거니까 기억하고 있겠죠. 아마 스미코는 죽을 때까지 이 사진에 대해서는 까맣게 몰랐겠죠. 그런데 그녀의 남동생이 충동적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발견을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오해를 했던 것이죠. 요컨대 저는 이중의 실망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먼저 스미코가 결코 나 같은 놈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만약
마누라의 상상이 진실이라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녀는 겉보기와는 달리 도둑 소녀였다는 사실. 이거 지겨우시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제 어처구니 없는 추억담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마지막 핵심을 말하고 나면 더할 수 없이 지루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저도 좀 긴장을 했었지요.